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묻고 싶어요. 3천만 원 더 비싸게 신형 7 시리즈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이제 현행 7 시리즈 구매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인 거죠. 할인 차이만 해도 모델 Y한테 뽑겠는데요. 그렇죠. 3천 차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서분우입니다. 자, 이제 7 시리즈가 이번에 새로 다 바뀐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딱 이겁니다. 구형 7 시리즈 구매할까? 아니면 신형 7 시리즈 구매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해결 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온 7 시리즈의 이제 변화점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새로운 7 시리즈 제조사에서는요, 변화점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희가 이 자동차 업계를 한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조사가 하는 얘기들은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좀 포장을 하죠. 제가 바라봤을 때는요, 그렇게 크게 바뀌었을까? 아닙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 그리고 추가 옵션들 세세한 부분들만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헤드램프가 조금 더 변경이 됐죠. 조금 더 얄쌍한 느낌으로 변경이 됐어요. 더 얇아졌죠. 위아래로 이제 키드니 그릴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도 넓었는데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디자인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코닉 글로우, BMW의 시그니처 같은 느낌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테두리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까지 표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면부 인상을 딱 보게 되면요, 뭔가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윤곽 수술을 했다? 기존에도 원래 잘생겼는데 확실하게 조금 다듬고 깎고 딱 인상이 뚜렷해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면부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크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테일램프 자체가 조금 더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좀 아쉬웠거든요. 좀 뭔가 멍청해 보이는, 뭔가 꺼벙해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 났는데, 새롭게 바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좀 뭔가 날렵해 보이고 조금 더 정돈된, 한 줄이 이제 두 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다?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약간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좀 뚱뚱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근데 확실히 바뀐 게 전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기존에는 좀 허전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좀 자리 잡았다, 안정감 있는 후면부 디자인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외관의 변화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의 변화가 확실하게 큽니다. 이 7 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 때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실내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향은요, 민주 이거지 않을까요? S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내 디자인들을 싹 다 그냥 뜯어 고쳤잖아요.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을 한 거겠죠. 첫 번째, 일단 레이아웃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파노라믹 비전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로운 아이드라이브 X 운영체제로 변경이 됐고요. 17.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좀 더 커졌죠. 14.6인치 이제 패신저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3D로 또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31.3인치 8K의 시어터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요즘에 새로 나온 차 i3에 탑재되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들어갔고요. 3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7 시리즈에 이제 최초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실내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경이 됐다. 이건 좀 실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변경이 됐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조금 더 미래적이고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네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립감을 좀 만져봐야 될 것 같고, 이 변경점이 확실히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일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레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트림은 기존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성능 라인업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V8기통에 이제 M 퍼포먼스 모델이 새롭게 나올 예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전기차 차세대에 이제 기술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최대 이제 112.5kW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20% 향상이 되고요. 주행거리가 563km입니다. 향상됐죠. 그리고 최대 250kW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북미 시장에 NACS 충전 포트가 들어가게 되죠. NACS란 뭐냐면요, 쉽게 말해가지고 테슬라 전기차 충전 포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 충전기에서 7 시리즈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게 핵심입니다. 슈퍼차저에서 이제 같이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느껴지는 바가 많죠. BMW가 테슬라를 인정했다. 근데 테슬라도 BMW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만큼 BMW도 이제 전기차의 진심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GN6E. 네, 요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풀어드리자면요. 원래 배터리는 이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통형으로 바꾼 거예요. 동그랗게. 네, 이거를 왜 바꿨냐?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걸 쓰고 있는 이제 브랜드가 테슬라예요. 기술 공유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서로 이제 좀 화합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대세는 이제 테슬라잖아요. 그걸 인정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 변화를 하기도 했어요. 3000 입체 공간 사운드 기술이 이제 돌비 애트모스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36개? 에스컬레이터가 한 30몇 개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7 시리즈에 이렇게 36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면요 굉장히 풍부한 음질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으로 보게 되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시작 가격은 기존 모델 대비했을 때 한 $500,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70만 원 정도? 거의 안 올라간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하지만 독일을 비롯해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상품성 개선 및 이제 패키지 변화로 인해서 약 4,000유로에서 이제 5,000유로, 하나로 한 60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과 이제 수입 원가 요인에 따라서 약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행 모델 7 시리즈 조건은 어떨까요? 중요하죠. 현행의 7 시리즈 조건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C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금액 차이가 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BMW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1,700에서 2,400만 원,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인기가 가장 많은 이제 740i M 스포츠 기준에 했을 때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제휴사는 2,200만 원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재구매 1.5%, 트레이드인 3%입니다. 그리고 제휴사 조건을 이용할 경우 이제 월납 지원, 만약 내가 법인이다 그러면 2%또 추가에 400만 원의 추가 할인을 또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한 4천만 원이 넘는데 그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7 시리즈 구매했을 때 할인이 높은 건가,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실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통계로 봤을 때 지금 7 시리즈 구매했을 때 조건이 가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추가 조건들을 다 합쳤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실구매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할인은 하지만 이 정도의 추가 할인들이 되지는 않거든요. 플래그십 대형 세단 중에서 가성비를 논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7 시리즈가 갑이다 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X3 보면은 할인을 아예 안 하잖아요. 7 시리즈도 약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나와봐야 알지만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인을 많이 해서 판매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뭐 4,000, 뭐 5,000 가까운 이런 할인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000에서 1,500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요 차량 금액이 한 600에서 700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할인도 뭐 예를 들어서 4,000에서 뭐 3,000이 줄었어요. 3,000에서 한 4천만 원 가까운 차량 가격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3천만 원 더 비싸게 신형 7 시리즈 사야 되나? 아니면 지금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이제 현행 7 시리즈 구매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인 거죠. 할인 차이만 해도 거의 뭐 모델 Y한테 뽑겠는데요. 그렇죠. 3천 차이니까. 이건 예상이에요. 이게 3천이 될 수도 있고 4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구독자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궁금한 게 이제 S클래스의 실구매 가격 차이,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S클래스도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고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실구매 가격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740i 그리고 S450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차량 금액 차이는 이제 S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할인은 비슷하기 때문에 S가 현저하게 또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고요. 최저가 월 납입료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월 납입료는요 추가적인 혜택들을 제가 적용하지 않고 순수 할인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들이 적용이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월 납입료는 당연히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자, 60개월로 봤을 때 무보증 초기 비용이 없는 기준이에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7 시리즈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증금을 넣었을 때, 선납금을 넣었을 때 가격 차이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수입차, 특히나 대형 세단. 할인에 굉장히 그 등락폭이 큰 모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연식 변경, 풀 체인지 이 세 가지 이슈 사항이 있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신형이 나왔을 때 리스크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한 오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기타 오류들에 대해서 사실 좀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안정된 7 시리즈의 좋은 가격에 플래그십 대형 세단을 구매할 수 있다면 지금 남아있는 7 시리즈가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나는 그냥 구형 소리 듣기 싫고 또 바로 사자마자 신형이 돌아다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신형 7 시리즈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결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